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옥타에서 기술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예, 그 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셨길 바라고요. 음, 오후 세션을 시작하는 제 이야기는 아까 소개해주신 말씀처럼 AI가 바꾸는 인증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가 굉장히 좀 길게 써져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하고 AI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뭐 다른 솔루션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거 그러니까 오픈 AI가 챗GPT를 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AI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전체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한 AI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관련 두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옥타라는 솔루션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옥타라는 솔루션은 통합 아이덴티티 관리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회사에서 SSO 싱글 사인온 뭐 거기에다가 이제 2차 인증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인증뿐만 아니라 계정 관리와 뭐 특권 계정 관리라든지 뭐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여타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모든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에 있어서도 AI가 대두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들 중에서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로 트러스트 얘기할 때는 인플로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덴티티들이 기업 내부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직원들뿐만 아니라 컨트랙터들, 커스터머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접근을 통해서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나 어플리케이션, API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안에도 있고 네트워크에도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아이덴티티 관련된 범위들이 복잡해져 가고 있고, 이게 단순히 클라우드냐 단순히 온프렘이냐 이게 아니라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구성이 돼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AI가 대두되면서 여기 그림에 추가된 게 있죠. 요 AI 에이전트하고 non-human identities라는 얘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인증이나 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운영하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M2M이라고 해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인증과 인과와 관련된 프로토콜이라든지 표준들,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대두되면서 사실은 이 M2M이라는 게 휴먼 아이덴티티에 그냥 애드온 되는 어떤 서브 기능이라고 전까지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IoT를 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사이드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아이덴티티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세션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AI에 대한 보안을 할 때 있어서 뭐 네트워크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과 운영 영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아이덴티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덴티티 영역은 이제 기업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면서 이런 공격들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유출 사고 중에 80%가 아이덴티티 관리 소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사이버 공격들의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침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포춘 1000 기업 직원들로부터 탈취된 세션, 이 세션을 탈취해서 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로 가장하고 기업의 정보에 액세스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1.9 빌리언의 세션들이 탈취가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아이덴티티 관리의 중요성이 뭐 AI가 대두되고
그리고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따라서 아이덴티티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들, 그 AI 에이전트나 뭐 머신러닝에 사용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어카운트의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 계정 중에서 서비스 어카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on-human identity, 비인간 계정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아이덴티티 보안뿐만 아니라 비인간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도 관리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이덴티티 기반에 대한 공격들이 증가하고 기술 스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저희가 제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멀티 클라우드가 굉장히 이제 뭐 AWS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구글도 써야 되고 애저도 써야 되고 이런 환경들이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들을 뭐 하나만 쓰는 건 아니겠죠.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쓰고 그 에이전트 밑에 여러 가지 MCP가 붙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붙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복잡성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거기에 그게 이제 AI 적용의 극적인 확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이덴티티 솔루션은 사실상 계정 관리 및 접근 관리를 하는 편의적인 용도들로 많이 인식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보면은 나는 한번 로그인하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게 해줘.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최대한 편하게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었다면 새로운 방식, 보안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는 인증을 할 때 지금 고도화된 공격인 피싱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패스워드를 없앨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어떤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감지할 때 이게 그냥 정적으로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한번 인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리스크가 변화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감지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로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접근 제어라든지 뭐 API 키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감사나 IPO, 뭐 보험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회성 설정을 하고 그 정책들을 이제 감사 기록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권한을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주지 않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동적으로 자원에 접근하는 권한을 주는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대두되고 있고요. 거버넌스 관점에 있어서도 거버넌스를 하는데 우리가 라이센스를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보안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거버넌스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소 보안 강제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동화된 접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뭐 저희가 한 3년 전만 해도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편의성과 보안성의 최적의 밸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관점이 좀 변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는 시큐리티다.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편의성도 무시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보안성을 잘 갖추는 것들이 이 AI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관리, 그러면 우리는 SSO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인증 적용해 갖고 뭐 패스워드가 만약에 털리더라도 인증을 이제 뭐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여기 보시면 인증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대된 통합 아이덴티티 보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거 외에 프리비질리드 액세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정들이 인증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계정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스처 매니지먼트도 아이덴티티 영역에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아이덴티티 트레트 프로텍션. 지금까지 아이덴티티 관리는 인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들어보낼 거냐 말 거냐, 2차 인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인증이 진행된 이후에
사용자가 특정 리소스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세션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될 때 인증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장된 통합 아이덴티티 보안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 각각의 기능들이 전체적인 위협 방지, 탐지, 대응을 위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사실 아이덴티티 자체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진 않죠.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내가 업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든, 고객이 뭐 밸류를 가지고 있을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하든, 이런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체 조직의 모든 리소스와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동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요소들이 전체 기업 전반 조직을 다 아우르고 있었을 때 진정한 아이덴티티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옥타라는 회사는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덴티티 시큐어 패브릭을 기업들이 잘 구성하실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쭉 설명드린 내용들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설정 문제를 탐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정 관리에 대한 정책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 자원 접근 제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억세스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들에 추가해서 리스크 시그널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에 대해서도 장비 보안 태세를 신호를 확인하면서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을 이용해서 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안 스택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저희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통합하거나 혹은 통신을 같이 해서 이런 신호들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션 전반에 걸친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99.99%의 가용성.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능도 되게 많고 뭐 혁신을 많이 하는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인증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가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가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대단히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수백억 로그인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유지 보수를 위한 지정 다운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옥타를 소개할 때 요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소개를 드리는데, 보통 옥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내용을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컨퍼런스에서 한 최소 수십 번 정도는 이 액세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에도 있습니다. 저희의 옥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옥타라고 쳐보시면은 저희가 강연한 내용들도 되게 많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포스처 매니지먼트 부분,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인증 이전 단계의 서비스와, 그리고 옥타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이라는 인증 이후 단의 세션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넌 휴먼 아이덴티티에 대한 전반적인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유출의 80%가 아이덴티티 유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덴티티에 대한 하이진유 포스터 관리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저희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구성하는 것들, 혹은 API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UI를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UI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덴티티 소스들, 그게 옥타가 되었던, 혹은 뭐 다른 IDP 솔루션들,
엔트라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IDP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IDP들을 쓰실 수 있는데 꼭 옥타가 IDP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옥타를 연동하면 좀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IDP 소스들 그리고 그 IDP와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ISPM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연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들이 이렇게 저희랑 API로 연동이 되게 되는 형태고요. 이렇게 연동을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ISPM이 이 API를 통해 가지고 아이덴티티 소스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실제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이 받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특정 사용자 혹은 뭐 서비스 어카운트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덴티티가 연동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예시는 알리라는 사용자가 옥타라는 IDP를 통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접근하고 그 연결된 AWS에 어떤 리소스들을 접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옥타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다른 IDP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IDP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옥타로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또 얘랑 연동돼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어떤 서비스가 SSO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들 그게 아이덴티티 소스가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이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프 형태로 보시면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SSO로 방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리되지 않은 형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간다. 이런 위협들을 탐지를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소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 컨텍스트 오픈소스 정보라든지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서 저희 그래프 엔진 내에서 계정의 분류 및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그 액티비티들 중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권한에 대한 정교화를 구성을 하고 사용 분석을 해서 이런 AI 기반의 그래프 엔진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보안 인사이트 여러분들의 계정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 한 2,000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2,000명의 사용자 중에서 100개의 계정들이 MFA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안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든지 혹은 어드민 계정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계정들이 불필요한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보안 인사이트 우선순위가 지정되고 맥락이 제공되는 문제들을 선별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덴티티 그래프 아까 보셨던 그래프하고 이제 계정들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인벤토리를 구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수정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수정 지침들은 ISO 27001이나 혹은 뭐 이제 SOC 2 방식이라든지 혹은 NIST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봤을 때 권장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런 식으로 바꾸십시오라는 식의 프레임워크 제어 및 매핑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 통합 및 API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ISPM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성을 보여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얻었을 때 만약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옥타를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옥타의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그 서티피케이션 캠페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계정에 대한 권한들을 회수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옥타의 자동화 노코드 플랫폼이 워크플로우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워크플로우스로 이제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AI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겠죠. ISPM에서 휴먼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넌 휴먼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시성. 예전에도 서버 접근을 할 때 키라든지 뭐 API 연동을 하기 위한 API 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되면서 그게 더 늘어났죠.
AI 에이전트가 이제 LLM 모델에다가 MCP를 붙여가지고 이제 특정 서비스를 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예요? API 키 받아다가 MCP에다 꽂아놓고 그 키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명령들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하는 일이죠. 그래서 API 키나 토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인하는 역할로도 ISP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non-human identity를 디텍트하고 그 non-human identity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셔서 AI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ST 기준에 맞추는 사용 예시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저희가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들은 지금 이제 검토 단계에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옥타의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API 방식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이 가능하고 보통의 고객들은 30일에서 60일 내에 실제 비즈니스 밸류를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밸류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사자인데 활성 액세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수정을 했다라든지 뭐 MFA가 없는 계정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계정에 대한 권한이 너무 과하게 부여됐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이덴티티 영역에서 제일 앞부분인 아이덴티티의 태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이거는 아이덴티티 관리 영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발표입니다.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증 시점 이후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SSO를 하든 뭐 인증을 하든 이런 인증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세션에 대한 아이디를 만들고 그거를 브라우저 쿠키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 쿠키가 이제 서버에 접근하면 서버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쿠키가 밸리드한지를 보고 이제 사용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쿠키를 받을 때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느냐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옥타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세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 세션에 대한 쿠키가 탈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시점의 관리에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옥타가 잘하는 부분들 저희가 피싱 레지스턴트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인증 방식인 옥타 패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인증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옥타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다 적용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인증 시점만을 관리할 경우에 이 세션이 유지가 되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말하는 신뢰 수준, 어셔런스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세션이 과연 잘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그동안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할 때는 얘가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뭐 디바이스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세션을 만들어 줬는데 그 만들어진 세션에 대해서 신뢰 수준을 그러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저희의 대답이 이제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세션 전반에 걸쳐서 위협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의 전체 보안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아이덴티티 관련 위협을 연동해서 자동으로 대응을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 저희 발표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옥타의 세션에 대해서는 세션이 들어올 때마다 이 세션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옥타에 저희가 앱 대시보드라고 해서 앱 대시보드에 들어오면은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가든 AWS를 가든 뭐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서버랑 통신을 하거든요. 그런 통신을 할 때 세션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세션이 뭐 아이디가 맞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션이 만들어졌을 때 IP, 이 세션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드 파티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 보안 관련 쪽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쉐어드 시그널 프레임워크라는 표준인데요. 이 쉐어드 시그널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각각의 벤더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디텍션에 대한 내용들을 서드 파티 솔루션에다가 어떻게 알려줄 거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젠프의 어떤 솔루션에서 모바일 솔루션에서 이 젠프로 관리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멀웨어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젠프에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젠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지된 내용들을 서드 파티 시그널에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시그널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러면 옥타랑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을 하지 않더라도 옥타 플랫폼 안에서 우리 IDP 안에서 그런 시그널들에 의해서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컨텍스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브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옵저브한 내용들을 가지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컨텍스트가 변화가 됐을 때 어떤 식의 액션을 해야 된다. 만약에 유저의 IP가 한국이었는데 다음 이제 옥타의 그 앱 대시보드를 갔는데 그 유저가 갑자기 뭐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런 데서 갑자기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모니터링만 할 것이냐, 아니면 옥타의 세션만을 끊어줄 것이냐, 아니면 옥타의 세션을 끊고 어떤 SOC 쪽에다가 신호를 보낼 것이냐, 혹은 옥타의 세션을 끊고 옥타로 SSO가 구성이 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의 서버에다가 다 신호를 보내서 전부 다 로그아웃을 시키고 이 어카운트를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고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폴리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액션들을 하는 게 이제 액트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보여드리는 장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옥타 아이덴티티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뿐만 아니라 SSF를 이용한 시큐리티 에코시스템 시그널들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어세스를 한 다음에 정책에 맞게 이게 어떤 정책에 위반이 되고 어떤 정책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한다. 그 조치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정책은 저희가 유니버설 로그아웃이라고 부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보시는 첫 번째로 나오는 유니버설 로그아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의 세션뿐만 아니라 옥타로 SSO를 구성한 앱들에게도 신호를 보내서 로그아웃을 시키고, 저희가 만약에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 디바이스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디바이스의 로그아웃까지 트리거하는 그런 액션을 한다든지, 혹은 이게 그 정도까지의 위협은 아니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인라인으로 MFA를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그럴 때 이제 본인 확인이 좀 더 강력하게 가능한 웨버센 방식이나 바이오메트릭이 구성이 된 그런 방식으로 인증을 요청을 한다든지, 혹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세열 시그널 프레임워크의 트랜스미터 역할을 해서 연동되어 있는 뭐 애플의 그 매니지 센터라든지 어스지로라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호를 보낸다든지, 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노코드 플랫폼에서 어떤 알람이나 혹은 다른 액션들을 취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용자 인증 흐름은 이렇습니다. 엔드 유저가 옥타의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저희가 인증 정책에 따라서 이 인증 정책에서 구성한 조건들이 맞는지에 따라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그게 맞아지면은 저희 옥타의 SSO 세션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션 하이제킹이 일어났을 때 이 세션 하이제킹에서는 옥타는 이미 인증 절차를 다 끝낸 거죠. 그러고 나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 사용자가 그 해커가 말웨어를 뭐 PC에다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있는 세션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게 자기 브라우저에 셋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원래 방식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방식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해커가 쿠키를 이제 세션 쿠키를 탈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옥타의 앱 대시보드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옥타의 트레트 프로텍션 엔진이 IP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감지하고 이 리스크 엔진에 보내서 이 세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접근 전환 철회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협업 툴을 시작으로 이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SSO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뭐 저희들도 그렇고 고객사도 그렇고 AI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가능한 방법으로 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일을 하시게 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구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도 글로벌 토큰 이보케이션이라는 표준 구성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는 방식은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능들은 AI 시대에서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통합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인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부스 방문하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